시모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7일 서울 토요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월말경마고요. 월말경마답게 이제 편성은 좀 혼돈도 높긴 한데, 제가 볼 때 일단 토요경마 분석을 끝낸 저에 따른 소감은 뭐냐면은 아주 크게 배당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주 크게. 근데 혼돈도 좀 있고요. 혼돈도 좀 있겠고, 특히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몇 도가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필들에 따른 평가가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송원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1900분 잘하면 이번 주에 돌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구독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관심과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까지. 자,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먼저 기승불가 기수 볼까요? 김용gun 기수가 기승정지이고, 그리고 자, 임기원 기수가 병가죠. 부상을 좀 당했는데 빨리 쾌유를 했으면 바람입니다. 5월 22일까지 기승을 못하고요. 장추혁 기수는 지난주에 기승정지였는데 일주 유예를 하면서 대상경주 출전이었죠. 대상경주 출전하면서 일주 유예가 됐고, 이번 주에 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준비된 제가 강공략 경주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최고의 배당은 저는 11경주로 봅니다. 또 그 경주가 오늘 제가 준비된 A급 메인이고요. 제가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리는 건 아니고, 분석해본 결과 이거는 정말 좀 강하게 들어가 줘야 되겠다 하는 경주가 바로 11경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A급 메인의 하이라이트 적중의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요경마, 토요경마, 일요경마 하이라이트 메인은 제가 다 잡아냈습니다. 거의 복순식 기준 20배, 30배가 넘어가는 배당이었고요. 자, 물론 모든 경주를 열심히 준비해서 제가 방송을 임하긴 합니다만, 강공략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또 약간의 또 운도 따라줘야 됩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지난주 토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경주에 제 노림수는 트로팅 라일리였습니다. 트로팅 라일리. 근데 정말 이마필이 현장에서 체중이 17kg가 빠졌는데 이게 그야말로 적정 체중이었죠. 근데 만약에 이때 트로팅 라일리가 체중이 만약에 10kg 이상 불었다? 그럼 이게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감한 평가,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도 좀 따라줘야 된다. 분석은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만. 자, 어찌됐든 오늘 11경주는 최근의 상승세의 하이라이트, 제 11경주가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로 하이라이트 메인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경주를 포함해서 강공략 경주는 1경주를 강공략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6경주 A급, 7경주, 9경주, 최고의 메인은 11경주입니다. 제가 배당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인기순위를 종합해봐가지고 이게 몇 배가 나오겠구나 대략적으로 따라 예측이 되는데, 11경주는 상당히 좀 배당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고를 드리겠고, 좀 이따 한번 누림수의 맛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제가 이 경주를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노림수 있는 마필이 있고요. 자, 이 마필만 믿고 간다라면은, 자, 1경주는 기분 좋게 자금 마련의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 그런 확신이 들고요. 자, 먼저 이 편성은 상당히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요 2뒤의 마필, 1, 2뒤의 마필을 제외하고서는 뚜렷하게 믿음이 가는 마필들이 거의 없는 편성입니다. 이 편성 자체가. 그런데 그런 중심에서 필히 주목할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11번 이스트 킹스톤 마필, 이스트 킹스톤. 자, 물론 이 마필도 이제 1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현장 확인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 또한 확인해 보겠고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거는 전혀 이승이 없다는 전제하에 분석 한번 해보면은 바로 직전 경주였죠. 2월 4일. 이때 당시에 대략적으로 제가 경주 내용을 한번 설명 들어보면은 11번 게이트였지만 스타트가 정말 빨랐습니다. 약간의 출발 가동 시에 사행 압력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내 선위권에 붙어주는 그런 스타트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종반의 진로가 잘 되는 과정에서 이 마필이 잘 오다가 완벽하게 샌드위치 마크를 당했습니다. 샌드위치. 그래가지고 뒤로 확 밀리는 모습이었고, 여기서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이 5번 마필이죠. 노열 플러스. 그러니까는 내 측에 있는 마필이 5번이었는데
조인권 기수가 채찍을 가했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이스트 킹스톤 터널 마필한테 채찍의 영향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의 채찍이 아니라 옆에 마필의 채찍을 가하는 순간 방해를 받았던 마필이 바로 11번입니다. 샌드위치 마크의 채찍 방해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걸음이었죠.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는 뒷심이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경주의 운이 따르지 않았던 마필이 바로 11번이었고요. 그러면 만약에 직전에 그런 변수가 없었다면 이 마필이 어떻게 됐을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입상까지 가능할 정도의 그런 기세가 좋았던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1번 이스트 킹스톤 마필은 이번 경주 저는 강하게 노리겠고요. 자, 물론 이제 1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현장 체중 마필의 상태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은 뭐 훈련 강도도 직전과 거의 동일한 패턴이고요. 체중 변동 추이에서 크게 변수가 없다라면은 저는 믿고 합니다. 11번 마필. 그래서 1경주의 강공량의 노림수는 말이 11번 마필이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는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마리, 두 마리만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데 있어요. 그만큼 출전하는 마필 간의 능력 편차가 확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11번을 과연 믿느냐 또는 믿는다라면 되는 마필이냐 이에 따른 확신이 중요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공략의 노림수의 마필 11번 이스트 킹스톤 이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강공략을 준비하겠습니다. 노림수의 마필 바로 11번입니다. 11번을 믿고요. 첫 번째 강공략 진행합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700m 레이스. 정말 오랜만에 하위 등급의 1700m의 거리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성립이 됐고요. 물론 이제 지난주도 있었긴 했습니다만 거의 이게 출전 등록을 하긴 했지만은 출전도 수 부족을 해가지고 성립이 안 됐었는데 자, 드디어 성립이 됐고요. 이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이 바주카보이라는 마필입니다. 바주카보이. 바로 이 4번 마필.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월달에 이 마필은 준우승의 성적이 있고요. 6등급 레이스에서. 그리고 3월달에도 여력이 이렇게 하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위를 기록했던 마필. 그러니까는 성적만 놓고 보면은 당연하게 4번 마필이 인기 마필이고 믿을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이게 변화가 조금은 심상치 않습니다. 안 좋게 심상치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3월 16일 경주를 치러낸 다음에 이 마필이 재검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의 걸음이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추진 강도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마필의 걸음 자체가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요. 약간의 기댐의 모습까지 감안해 본다라면은 저는 이번 경주 4번 마필의 믿음이 그다지 크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필이 GM사를 받기 전에 3월 16일, 2월 17일 입상과 4위를 기록하긴 했고 기록이 나쁘진 않지만은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걸음이다? 그 정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제로 봤을 때는 3월 16일이었죠. 이때도 비트 영웅이라는 마필, 이 마필과 거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한 1마신 정도? 그런데 GM사 드럼 자체가 워낙 좋지가 않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4번 마필은 일단은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4번 마필. 여기 그러면은 대안이 있다면 말이 7번 마필이죠. 비트 영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장도 믿음이 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리고 이 마필도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죠. 12월 30일 날 데뷔전 때 3대 그리고 2월 24일이었죠. 이때도 종반에 그러면 양호했습니다. 직전 경주 바추가보이라는 마필한테 조금은 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걸음은 끈끈했던 그런 뒷심이었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BT용 같은 경우는 이제 안장 교체가 문세영 기수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최근 대비 플러스 1호로 보여집니다. 7번 마필. 반면에 말씀드렸듯이 4번 바주카보이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하다. 주임사 때 걸음 자체가 워낙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 걸음 자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주목할 마필은 정말 고만고만한데 자, 이거 준비된 마필이 있습니다. 바로 이 8번 크레이지 창. 이 마필은 마방에서 전략적으로 1700을 출전을 시킨 마필입니다. 그만큼 최근에 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 뿐더러 이 마필의 특성상 주폭을 감안해 봤을 때는 1700의 거리가 좀 더 유리할 마필입니다. 어떤 점이냐면 추임력이 좋긴 한데 뭐랄까 추임력도 이렇게 초반에 최대한 참았다가 종반에 딱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 있는 반면에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종반까지 꾸준하게 주폭대로 뛰는 장점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게 거리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짧은 거리에서는 또 약점이 될 수 있겠죠. 왜? 초반에 출발은 느립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출발이 이마필이 느린데 주폭대로 꾸준하게 순위를 상승합니다. 왜? 주폭이 좋기 때문에. 근데 이게 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졌을 때는 순위 상승 위에 종반이 경쟁이 되지만은 거리가 너무 짧아버리면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또는 참았다가 주폭으로서 이마필이 탄력을 발휘하는 추이평 마필이 아니라 본연의 주폭대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최고의 장점의 능력을 기대해볼 수 있는 거리는 1700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8번 크레이지 창은 1700m 레이스가 좀 더 유리한 마필. 이거는 마방에 따른 평가도 똑같습니다. 취재 내용입니다. 주폭대로 뛰는 마필, 8번 마필. 그래서 1700은 전략적으로 추천시키는 마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외의 마필 중에 이제 복병 마필은 저는 3번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용비처럼 마필인데, 자,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 마필이 꾸준하진 않습니다. 기복이 좀 있고요. 당연하게 기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21일 같은 경우에 내용 자체가 이때 당시에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탔던 기수가 이제 조상권 기수인데 다시 한번 조상권 기수를 따른 교체가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놓고 본다면은 혼전 속에 종반에 한 마리 쓸 수 있는 마필은 바로 3번 용비천이다. 이 마필을 복병마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포인트는 4번입니다. 바주카 보이라는 마필. 바주카 보이. 이 마필을 과연 믿느냐? 저는 크게 믿음이 없습니다. 안고 한다면 받치기 정도로만 염두에 둘 수 있겠고, 저는 우선순위를 놓고 봤을 때는 7번 마필 그리고 8번 유력하게 보고요. 7번 8번 여기에 복병 3번 마필까지는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7번 비트 영웅, 8번 크레이지 창, 여기에 3번 용비청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마필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는 좀 선택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지네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인기 마필 간의 접전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어떤 마필을 믿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마필 쪽에 주력으로 좀 더 확률이 높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3경주. 자, 저는 우선주로 봤을 때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모닝볼드입니다. 모닝볼드. 자, 이 모닝볼드가 여러분들 딱 보시면은 조금은 신기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냐면은 코너별 이 마필의 타임을 놓고 보면 그렇게 걸음이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여력이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1200m 레이스. 그런데 최근에 1300을 오히려 뛰면서 이 마필은 그야말로 특장점이 좀 많이 사라진 듯한, 불과 100m 차이긴 한데, 그러니까는 앞선에 붙어줘도 뒷심이 좀 밋밋하고, 그래서 뭐 따라가도 1300 거리에서 여력이 월등히 남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모닝볼드와 마필은 어쨌든 간에 1200 거리가 적정 거리다. 1200 거리. 이거는 전조표를 놓고 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 또한 마방에 따른 평가가 그렇습니다. 1300보다는 1200 거리가 좀 더 유리하다. 적정 거리다. 라고 판단하는 마필이 6번입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모닝볼드가 이제 1200이라는 거리가 딱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편성에서 과연 이 마필이 될까 안 될까? 저는 무조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일단 뭐 모닝볼드에 따른 기대치를 저는 좀 더 높게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나운더 클리퍼, 그리고 외곽에는 금악 다이아인데, 금악 다이아도 항상 뒷심이 조금은 아쉽죠. 그러니까는 참았다가 한 발을 쓰면 그냥 한 발을 쓰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앞선에 붙으면서 이 마필이 종반의 걸음이 조금씩은 아쉽습니다. 종반의 걸음 자체가. 그리고 라운더 클리퍼는 제가 어떤 점을 실망을 했냐면 2월 25일, 3월 24일 그 전경주도 마찬가지였고요. 편성이 이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직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라운더 클리퍼라는 마필이 선행을 딱 받는 순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우승을 했어야 됩니다. 이 마필의 능력이라면, 제가 평가했던 라운더 클리퍼의 능력이라면 우승을 했어야 되는데 준우승에 그친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센 말이 아니었구나 라고 저는 결정했습니다. 이 마필. 그래서 주목할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1번 미스터 트롯. 2월 18일 데뷔전 때 걸음이 정말 좋았었죠. 이미 이 마필은 주행사 때부터 거의 약한 위주로 일관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걸음 자체는 정말 좋았고요. 근데 딱 뚜껑 열어보니까는 스타트가 됩니다.
무려 선행을 나서면서 아주 여유있게 들어왔던 마필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마필. 자, 그랬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출발과 동시에 약간의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또는 거리가 늘긴 했습니다만 선행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나서지를 못했다? 안 왔다?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선행 전개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붙어줘야지만이 경쟁이 되는 마필인데 그에 따른 아쉬움이 남았던 마필이 1번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번 경기는 직전 대비 거리 줄어들었고 200m 레이스 줄어들었죠. 1200m 레이스. 게다가 1번 게이트의 이점이라면은 과연 선행을 포기할 것인가?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1번 마필. 그래서 저는 이 마필을 주목하고요. 그리고 2회 마필은 말이 8번 피지 블레이드인데 이 마필은 조금 반대입니다. 자, 이거 직전에 잘못 탔습니다. 뭐냐면은 참고 와야 되는 마필인데 직전에 초반부터 욕심을 내면서 오히려 종반의 걸음이 무뎌졌던 마필. 자, 이거는 그래서 마방에서도 일단은 서순기술 안정이 교체가 됐고 잘 타주리라 보여집니다. 이미 그에 따른 작전 지시는 내려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직전의 페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8번 피지 블레이드 같은 경우 이번 경주는 입상권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설명드렸던 마필들이 거의 인기 마필인데 과연 어떤 마필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주력은 어느 마필 쪽에 좀 더 확률이 높냐 라고 분석해 본다면은 6번 모닝볼드를 기본적인 축으로 해서 누림수는 8번 피지 블레이드 그리고 1번 미스터 트롯입니다. 6번 축에 8번 1번이고 뭐 안고 할 수 있는 마필을 꼽는다라면은 2번 9번 가능권입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스크림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려다가 최근에 제가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좀 더 변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걸리는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아이스크림. 근데 최근에 경주를 보면은 예전에 그런 능력을 믿고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6번 축에 8번, 1번을 여러분께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저는 이번 경주는 3파전으로 봅니다. 이거는 인기순위 1위, 2위, 3위가 예상이 되는 걸 마필드리고 크게 변수는 없어 보이고요. 그러면 게이트 순서대로 보는 마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1번 썬더 A1입니다.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 마필은 스타트가 상당히 강점이 있는 마필이고요. 그런데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너무너무 뒷심이 없었습니다. 이 마필이. 그런데 직전에는 선행 경기를 딱 펼치면서 1300을 우승했던 마필. 이 경주가 좀 고무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 마필이 거세를 했죠. 그러니까는 1월 21일 경주를 출발한 다음에 거세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442kg의 체중이 직전에 무려 426kg. 그러니까 정확하게 16kg가 빠졌죠. 그런 과정에서 이 마필을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썬더 A1이라는 마필의 적정 체중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직전 경주의 체중이 적정 체중으로 볼 수 있겠죠. 직전에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세를 한 다음에 빠르게 정중했고요. 그만큼 직전의 내용 자체가 정말 좋았습니다. 경주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는 승급전에 거리가 100m 늘기는 동일하게 1300m 레이스에 부중이 많이 감량을 안 받았는데 직전에 56을 짊어지고도 이 정도의 걸음과 여력이라면은 저는 충분히 경쟁이 된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1번 마필 저는 인정하고요. 그리고 외곽에 있는 츠버 화상기하는 마필. 보여준 성적만 놓고 보면은 이 마필은 5등급에서 일단은 검증된 마필. 데뷔할 당시에 성적이 좋았다가 약간의 부진했던 모습이었고요. 주춤했었죠. 그런데 이제 직전 경주에 기점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호전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 마필도 일단은 가능권에 들 수 있는 마필. 8번 트리스탄 왕자. 직전에 저에 따른 고배당마권을 이 마필을 깼던 그런 마필인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성장을 했고요.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성장세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8번 마필까지 일단은 관심 마필. 자, 저는 이렇게 3파전으로 보는데 그나마 이제 2회 마필 중에 그나마 조금의 변화를 보였던 마필 어떤 마필이냐면은 바로 이 3번입니다. 사련이 티켓. 물론 아직까지는 놓고 갈 정도의 그런 믿음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복귀를 해보면은 직전 경주의 걸음은 하위권에 있긴 했습니다만 이전과는 분명히 변화를 보였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래서 요거는 참고사항인데, 뭐, 네 번째 순위로서는 3번 사륜이 특혜가 저는 가능권을 둘 수 있는 마필님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기 마필 3두의 마필 인정합니다. 1번, 7번, 8번. 근데 이 중에서도 우열을 가린다라면은 저는 7번 마필의 능력을 가장 세게 보고요. 그 다음에 1번 마필, 여기에 8번 마필이고, 복병을 본다라면은 바로 3번 사련이 특혜라는 마필이 일단은 직전 경제 내용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3위권 도전에 나선다면은 3번 사련이 특혜가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저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400m 레이스. 이거는 혼전이고요. 혼전이고, 자, 이거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이 좀 많은데 그래도 한번 좀 더 임팩트 있게 한번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주의 킬지누 마필을 바로 이 8번으로 봅니다. 원더풀 스피릿이라는 마필. 원더풀 스피릿. 이 마필이 최근의 내용 자체는 정말 좋죠. 6등급에서 우승을 했고요. 이때 구마시를 이겼습니다. 정말 여유있게 이겼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승급전을 임하는데 3위. 나쁘지 않았죠? 그리고 직전에 준우승. 그리고 또 한 번의 문세영 기수의 기승. 역시나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 내용을 한번 놓고 본다면은 바로 2월 25일이었죠. 이때 당시 내용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때 같은 경주를 치렀던 마필이 공교롭게도 바로 7번입니다. 브라이트 위너나 마필. 당시의 부중은 원더풀 스피릿이 마이너스 0.5kg에 2점이 주어진 상태에서 뛰었지만은 반마시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는 2뒤의 마필 부중을 비교해봤을 때는 오히려 원더풀 스피릿이 0.5kg를 더 짊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건 브라이트 위너나 마필은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은 앞선에 붙는 마필이고 붙어야지만이 입상 또는 버틸 수 있을까? 그에 따른 고민이 있었던 마필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뒷심이 그다지 위력적인 거는 아니었는데 2월 25일 경주를 지켜보면 브라이트 위너가 선행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추입 전개였지만은 지구력 부족의 마필이었는데 이 마필이 원더풀 스피릿 마필을 이겼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때 당시 경주를 영상을 보면은 종반에 원더풀 스피릿 마필이 이겼습니다. 이겼다가 거의 끝날 때쯤에 역전을 당합니다. 어떤 마필한테? 브라이트 위너나 마필한테. 이거는 뭐냐면은 능력에 따른 평가도 필요하겠지만은 마필의 근성도 브라이트 위너나 마필한테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번 경주의 7번 마필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느냐? 세게 보기에는 쉽지 않은 마필입니다. 그럼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 8번이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최근에 성적 좋지만은 과연 이 마필을 세게 볼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 안 합니다. 7번과 거의 동격이거나 8번이 7번보다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능력에서 볼 수 있는 마필이 10번 월드킹맨, 그리고 바로 6번 더선파이터인데, 더선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성적이 좋기 때문에 이제 부중이 많이 늘었죠. 2.5kg 늘어난 57kg의 부담 중량. 마찬가지로 월드킹맨도 직전에 늘어난 부담 중량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감량 기수인 김성현 기수의 기승을 통해 가지고 무려 3kg의 감량, 직전 대비해서는 4kg죠. 4kg의 감량 이점이 주어졌습니다. 4kg의 감량. 자,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10번 월드킹맨과 6번 더선파이터의 능력을 세게 보는데 10번 마필의 부중을 감안해 봤을 때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이다. 이제는 김성현 기수가 감량을 받으면 무섭습니다. 왜? 이제는 완벽하게 신인 기수가 아니라 적응을 한 기수가 됐고요. 상당히 매섭습니다. 말몰이하는 게. 그래서 저는 좀 더 믿을 수 있는 마필 말이 10번 월드킹맨 일단 좀 더 믿을 수 있겠고, 이의 마필은 6번 더선파이터 가능권이고요. 여기에 3번 만대로 같은 경우에도 현금에서 이미 검증된 능력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 마필도 가능권에 둘 수 있는 마필. 그리고 이의 마필은 종반에 한 마리 쓸 수 있는 1번 젤로스. 그 다음에 차선책이 7번이냐 8번이냐. 그러니까 여러모로 봤을 때는 8번이 분명히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이시는데 저는 불안해 보입니다. 8번 마필.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는 믿을 수 있는 마필은 10번. 10번하고 6번이 능력에서 분명히 앞서 있다. 근데 부중을 감안해 본다면은 10번을 저는 좀 더 높게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마필 우선순위고요. 2회 마필은 3번, 1번. 3번, 1번이고 2회 마필 중에서 이제 7번과 8번의 방어막권의 그런 가능권인데 저는 실질적으로 7번을 좀 더 세게 봅니다.
8번 마필보다는. 그래서 브라이트 위너 마필을 좀 더 세게 인정할 수 있는 제5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야 인기마 그냥 접전이네. 근데 이제 과연 어떤 마필이 진카일까, 어떤 마필을 믿을 수 있을까가 중요해 보이고, 저에 따른 노림수는 말이 10번 월드킹맨이 능력도 좋지만은 부담적인 이점이 너무 좋기 때문에 10번 마필을 좀 더 강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제가 이 후반부에 6, 7, 8, 9, 10, 11경주 6개 경주 남아있죠. 이 중에서 4번의 강공략을 준비를 했는데 정말 이 선택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6경주만큼은 크게 저는 고민이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된 두 번째 강공략이고 첫 번째 A급 경주가 바로 6경주입니다. 6경주. 먼저 노림수의 마필 오픈하겠습니다. 자, 주요 인기 마필들의 설명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이 마필을 강하게 드립니다. 바로 9번 마파람이라는 마필.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먼저 이번 경기 여러분들 가장 많은 인기를 볼 수 있는 마필 말이 4번인데 이게 또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4번 마필 청구채시입니다. 청구채시 6번째에서 이제 2번의 준우승이고요. 직전에 승급전인데 볼까요? 직전에 이 마필이 승급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등급에서 준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을 했는데 승급전에 4등을 했습니다. 4등. 그리고 박태종 기수의 기승. 최근에 정말 세월이 좀 무상하죠. 너무 부진합니다. 너무 부진하고 박태종 기수가. 중요한 건 마필의 능력도 직전에 승급전의 강편성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직전 경주에. 근데 이 마필이 걸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4번 마필 인기순위 1위 마필인데, 자, 이 마파람이라는 마필 볼까요? 마파람은 직전에 이거 제가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5등급 경주에 준우승을 했던 마필. 그러면 액면선으로 놓고 봤을 때 마파람이라는 마필은 준우승을 했던 마필인데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는데, 자, 그러면 이 5번 마필을 제가 이번에 노리는 마필이고요. 또 한 번 노리는데 이 마필은 특장점이 확실합니다. 어떤 점이냐면은 모래를 맞으면 안 됩니다. 모래를 맞는 전개가 펼쳐진다면 이 마필은 그냥 꼴찌입니다. 거의 호미권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개가 아니라면 이 마필은 현금에서 능력만 인정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렸던 이유가 이 마필은 모래를 맞는 전개가 펼쳐지지 않는다. 그래서 노려야 된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특장점이 있는 마필들은 적인 기수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 마필의 약점을 알고 타기 때문에 이 점이 정말 중요한데, 현재 서울에서 뛰고 있는 기술 중에, 활동 중인 기술들 중에 마파람의 가장 호흡이 좋은 기수는 이용호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용호 기수의 또 한 번의 재기승.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번 경주는 이 마필의 약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마필의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인 기수의 기승까지. 그러면 능력이 중요하겠죠. 자, 이미 이전에 5등급에서는 2번의 준우승의 경험이 있는 이미 검증된 마필입니다. 그런데 모래 반응 때문에 약간의 떨어진 컨디션 때문에 이 마필이 부진했을 뿐이지 능력에서는 절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마필입니다. 마파람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저평가를 받는다? 자, 물론 이제 현재 제가 종합해본 마번의 판단하기로는 인기순위 한 4위 정도 예측이 되는데,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많이 팔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노림수를 이거 현장에서 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거 강공략 안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현재로서는 인기순위 4위 정도 예측이 되고요. 저희 딸의 노림수는 이 편성이라면은 마파람은 그냥 놓고 갑니다. 이 마필 또 된다고 저는 판단되고요. 마파람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경주 오늘 준비된 저희 딸은 첫 번째 A급 경주고요. 노림수의 마필 9번 마파람 또 된다. 강하게 노림수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장점이 확실한 마필이고 거의 불안수 없는 게 적인 기수의 기승, 편성, 부담 중량, 훈련 강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9번 마필 노리고 들어가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왜 3마 4등급 1400m 레이스? 이게 후반부에 이제 5번의 경주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한 겁니다. 강공략 경주. 자, 어쨌든 저희 따른 판단은 세 번째 강공략 준비를 했고요. 그 경주가 바로 7경주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편성은 저는 앞선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는 선행 또는 선행권에 붙을 수 있는 마필을 우선적으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이면에는 이제 어떤 마필 때문에 그러냐면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
먼저 바로 이 외곽에는 11번 월드블림이라는 마필. 월드블림. 그러니까는 제 예상을 보시면 또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마필은 1월 20일 데뷔전 때 제가 강공략으로 적중했던 마필입니다. 주력으로. 당시의 배당이 복승식이 183배, 쌍승식이 463배였죠. 거의 인기순위 꼴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월드블렘에 대해서는 어떻게 당시에 평가를 했냐면은 추임력이 정말 좋은 마필이고, 물론 이제 고가의 마필이라서는 플러스 요인도 있었겠죠. 근데 이 마필이 당시에 편성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추임이 통한다. 특히나 주요 인기 마필들이 불안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필은 주목해야 된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크게 늑발을 하고도 종말에 날라 들어왔습니다. 저한테는 적중의 기쁨을 안겨줬던 마필. 그래서 제가 이 마필은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좀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물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편성이 아주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2월 25일도 그렇게 이 마필이 출발이 늦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크게 늦발하는 마필인데 이거 출발이 된다? 그냥 끝났다. 했는데 3등. 직전 경주에 딱 이런 거죠. 직전에 이 마필 전개를 딱 보면 이 정도의 초반의 자리 선점 포지션이면은 이거는 무조건 그냥 들어왔다 라고 했었는데 결론은 또 3등. 자, 이게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편성이 강했느냐? 스타트는 아니고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마필이 추임력은 좋은데 1400의 거리가 부담스러운가? 이 부분 또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런 부분은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좀 더 누적된 경주 성적 속에서 평가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 시점에서는 일단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좀 실망스러웠다. 포지션은 됐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성과를 내지 못했던 마필. 그리고 거리는 1400의 외곽 게이트. 저는 불안하다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압축 강공략이 되는 게 뭐냐면 유일하게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그나마 6번이었는데 가장 무섭던 건 이 마필이 앞선의 기습 선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반에서는 일단은 당일날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마필의 컨디션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따라가는 전개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주는 제가 크게 불안할 수 없이 앞선에 붙을 수 있는 3두의 마필을 강하게 노리고 돌아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그 중심에는 4번 배트 캡틴이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을 기본적으로 해가지고 앞선에 붙을 수 있는 3두의 마필을 저는 강하게 노립니다. 3두의 마필 무조건 환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 11번이 강축으로 팔립니다. 자, 그래서 이 경주는 4번 마필을 일단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외에 3두의 마필, 딱 3두의 마필을 우선적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제가 이거는 현장의 마필의 체중 변동 추이라든가 전개 예측을 다시 한번 상태에 따라서 꼼꼼하게 해봐야 됩니다. 마필의 상태에 따라서. 그런데 4번 배트 캡틴은 여러모로 일단 뭐 크게 변수가 없기 때문에 이 마필만큼 여러분께 먼저 언급을 드리고 이외의 마필 중에 2두의 마필, 총합 3두의 마필을 자신있게 공략하도록 할 수 있는 세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고민했던 경주가 이 경주였습니다. 8경주. 제가 왜 고민을 했냐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번 경주 여러분들 인기 마필이죠. 바로 1번 벌교 베리타스. 저는 이거는 저에 따라 아직도 아니고요. 분명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마필은 최근에 성적은 좋지만은 여전히 이 마필의 뒷심은 저는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뒷심이. 그러니까는 지난 2월 17일 같은 경우에도 워낙 약편성이었기 때문에 그냥 뭐 준우승이 수월하게 들어온 듯 보이죠. 왜냐면 이제 3일을 했던 마필이 6마 신차로 보였기 때문에 6마 신차였죠. 그래서 여유있게 들어온 듯 보이는데 다습주로의 지원 F타임이 14초 7입니다. 3런 타임이 39초 9. 영상을 보더라도 그렇게 마필이 여력이 월등했다? 라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전에는 편성이 조금 더 강해졌죠. 부진도 좀 늘었고요. 근데 우승을 해버립니다. 저는 직전은 솔직히 말해서 이 마필 저평가했었고요. 그런데 이때도 영상을 한번 보면은 여력이 그렇게 크게 남지가 않았습니다. 걸음 여력 자체가 종말의 타임도 14초대가 넘어갔죠. 지원F 타임. 3런 타임도 39초대.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1번이 불안했기 때문에 불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경주를 제가 강공략 여부를 고민한 겁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도 1번은 강하게 믿지 않습니다.
이게 또 상대 마필 중에 빠른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요. 빠른 마필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특히나 바로 이 7번 백두보이 같은 경우에 이 마필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걸음의 내용도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선행을 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한 마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기승기수를 딱 보면은 정우주 기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열심히 탑니다. 열심히 타는데 부경에서 왔죠. 그래서 이제 서울의 전공중에 있는 기수인데 특히나 선행용 마필 쪽에 기승했을 때 그에 따른 스타트 능력, 초반에 밀고 나오는 그런 말머리 자체가 상당히 믿음이 갑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페이스 안배라든가 자리 선점이라든가 이거는 나중에 고민할 문제고, 어찌됐든 간에 밀고 나오는 데는 정말 탁월하다. 그러면은 백두보이널 마필을 많이 밀고 나온다? 여러모로 1번 마필은 제가 볼 때 좀 불안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이유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만약에 3번 태평 파이터인데, 직전에 입상 실패 요인이 뭐냐? 약간의 늑발이었습니다. 초반에 늑발에 진로 막힘에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겼던 마필, 그 마필이 만약에 3번이었고요. 그런 변수가 없다라면은 믿을 수 있는 마필. 근데 늑발하는 마필이 아닙니다. 이 마필이. 그래서 저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은 만약에 3번이고, 그리고 외곽에는 10번 천행챗. 이제는 이 마필 믿어줘야 됩니다. 최근에 계속 인기순위 5위 마필, 8위 마필, 8위 마필, 4위 마필 들어올 때마다 배당을 냈는데 생각보다는 내용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의 걸음의 여력이라든가 내용을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고요. 10번 마필.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백두보이인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정우주 기수의 기승이 저는 신의 한 수가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선행을 받아야 되는 마필이고, 자, 이거는 상당히 기승기수와의 조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7번 마필. 그리고 8번 금빛 강호도 최근에 정말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 8경주는 저는 어쨌든 1번은 잘해야 본전 방어.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이 마필 인기순위 1위 예측이 되고요. 저는 이번 경주 믿을 수 있는 마필은 3번 태평 파이터고, 노림수의 마필은 10번 천행챗, 그리고 7번 백두보이, 8번 금빛 강호를 우선적으로 노리고요. 여기에 환수가 되면은 1번 바칠까 말까, 삭제할까, 이에 따른 고민을 좀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1번 마필은 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이번 경주 이렇게 정리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그거죠. 인기 마필을 한두를 뺀다는 거는 정말 위험함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10번에서 이제 9번 맞으면은 잘한 거고, 한 번 틀리면 욕을 먹는 건데,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마필도 다 안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은 분석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당이 나올 수가 없고요. 확신 있게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에 따른 분석에 확신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확신이 있다 봅니다. 그래서 1번 마필은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오늘 제가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정말 이 능력 마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인기마 간의 접전으로 끝나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환수가 무조건 되는 경주입니다. 아마도 복선식 기준 정말 최저 배당이 많이 팔려도 8배 정도? 아니면 10배가 넘어가는 배당?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만큼 혼존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주에서 만약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 당연하게 강공략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구경주는 제가 강공략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요 마필들이 경쟁력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앞선의 경주들처럼 이 마필은 좀 불안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미세한 차이, 그러니까 부담 중량, 전개 이런 차이긴 한데 여기서 우열이 가려집니다. 그런 차이에서 저는 뭐 차치하고 딱 축 세워두고 두 방 쪽에 강하게 노림수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6번 헤이큐피드. 이거 한 마리를 또 맞습니다. 7번 블랙 초콜릿. 자, 두 마리인데 제가 일단은 축마, 물론 이제 3두의 마필을 저는 강하게 누립니다. 3두의 마필. 거기서 이제 축 세워두고 들어갈 텐데, 아니면 환수가 되면은 복조 공략도 괜찮겠죠. 근데 이제 6번이냐 7번이냐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내용만 놓고 본다면은 6번 헤이큐피드. 자, 이 마필은 완벽하게 이전의 경주를 지켜보면 선행 1변도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경주에 나서도 전개 예측을 했을 때 이거는 선행은 헤이큐피드다. 그 정도로 이 마필은 빠릅니다. 선행용 마필이고요. 그랬던 마필인데 직전에 편성이 만만치 않게 강했었고요. 그리고 헤이큐피드라는 마필이 외곽 게이트의 선행을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선행 전개가 아니었습니다.
못했든 안 했든 간에 선행 전개가 아니었고요. 그런데 종반의 걸음이 엄청나게 걸음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변화로 볼 수 있겠죠. 52kg의 부담 중량까지 감안해 본다면은, 그러니까는 현급에서의 경쟁력도 있는 마필인데 항상 불해놨던 게 뒷심. 뒷심이 이 마필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랬던 마필이 추입이 된다? 부중의 이점에 신형적 기수는 여전히 매섭습니다. 말무리 자체가. 저는 그래서 6번 마필을 강력하게 믿고요. 제가 7번 마필까지 넘게 언급이 되었던 이유가 이 블랙 초콜릿은 정말 센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부중이 좀 늘긴 했는데, 파르큐스라는 마필이 이제 3등급에서 이때 당시에 3등급에서 제가 인정할 수 있는 최강의 마필이었고요. 그 마필과 맞짱을 떴던 마필입니다. 블랙 초콜릿. 그리고 직전에도 3등을 했는데 이때는 기승기수가 이상규 기수였죠. 자, 만약에 다른 기수였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편성은 강했지만은 이번 경주 빅토아르 기수의 안장교체 믿음이 갑니다. 근데 이게 약간의 상반되는 게 헤이큐피드가 직전에 추입으로 오긴 했으면만 그래도 이 마필은 스피드형 마필로 전개측을 해봐야 되고요. 7번 마필은 그래도 추입형 마필인데 아마도 현장의 주로에 따라서는 일단은 충마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경주는 제가 노리는 3뒤의 마필을 이거는 복조로 들어가도 이거는 환수가 무조건 될 것 같습니다. 예측 배당을 놓고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6번이 강축이냐 7번이 강축이냐에 따른 고민은 크게 이렇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대 마필 대비해서는 세게 본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팩트입니다. 이 경주에. 그래서 구경주는 제가 정확하게 딱 3대 마필만 인정합니다. 3대 마필. 뭐 주요 불안한 인기 마필도 있긴 한데 자, 이거는 일단 현장 판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체중을 봐야 됩니다. 특히나 1번 마필 같은 경우에 체중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림수의 마필은 6번 마필 우선순위고요. 여기에 7번도 주목할 마필이고 이외에 딱 한 마리 3대 마필까지 누림수를 가지면서 들어갈 수 있는 강공략 경주입니다. 자, 이 구경주도 혼전 속에 환수가 되는 경주다. 그래서 이제 임팩트 있게 확신 있게 들어간다면은 메리트는 충분하다. 그래서 준비된 네 번째 강공략 경주입니다. 구경주 자신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왜 3마 4등급 18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혼전이고요. 이거 충마 선정이 정말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몇 두의 마필이 가능권에 둘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먼저 인기 순위는 아마도 5두의 마필 내에서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필이냐면은 1번 데블케이. 간단하게 설명까지 곁들이겠습니다. 데블케이는 직전에 이 마필이 추입으로 들어왔는데 정말 내용은 좋았던 게 뭐냐면 이 마필이 직전에 5번 마필한테 방해를 받았습니다. 진로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진로가 막혔는데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이 마필이 준우승했던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전에 내용이 좋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마필은 전개가 정말 기가 막히게 좀 풀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력으로 이 마필을 입상을 하기에는 쉽진 않은 마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직전에 진로 막힘 속에 내용은 좋았다. 안고는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광치 있는 자 좀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천곤 이미 능력 다 나왔죠. 57.5kg의 부담 중량 7세의 마필이 딱 이 정도의 그냥 수준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정도의 수준의 부중이 좀 늘었는데 과연 될까? 물론 5두의 마필 안에서는 가능권에 둘 수 있겠죠. 근데 믿고 공략하기에는 크게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5번짜리는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고 8번 달콩이 문제가 되겠는데 이 마필은 생각보다는 최근에 2번의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죠.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바로는 뭐냐면은 편성이 아주 이렇게 뭐 세진 않았지만 물론 이제 약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최근에 2번의 경주를 딱 봤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앞선에 나섰던 마필들이 다 버티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최근에 2번의 경주가. 그런데 달콩 같은 경우에는 추입형 마필이기 때문에 앞선이 버티면 이 마필은 자력으로 올라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인기 순위 대비해서 부진했던 이유가.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혁 기수의 안장교체, 역시 뭐 13조 마방의 조교사, 이영 조교사의 아들이죠. 이혁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그리고 거리도 1800으로 늘었습니다. 일단은 최근 대비 불안 요소는 많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거리가 늘게 됐습니다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여건이다. 왜? 최근에는 짧은 거리에 앞선에 버티는 마필들 때문에 추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저는 판단해 본다면은 이번 경주는 여건은 좀 더 좋아진 마필입니다. 8번 마필. 그리고 9번 에펠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내용 좋고 다 좋습니다만
너무 약한 상대를 이기고 올라온 점이, 그 점이 이 마필은 변수입니다. 근데 부중은 또 늘었죠.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이 말이 4번 광치기인데, 광치기는 생각보다는 이게 내용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걸음의 여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송지철 기수가 좀 더 빨리 붙어줬는데, 이런 전개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 마필의 가장 잘하는 기수는 바로 임다빈 기수. 임다빈 기수. 이전에 우승했던 또는 3등을 했던 임다빈 기수가 이 마필한테는 정말 가장 최적의 기수로 저는 판단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4번을 강축을 일단 현재로서는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제가 강공략에 고민을 했던 게 바로 외곽에 있는 인기 마필이죠. 달콩이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이 현재 만약에 제가 예측했던 대로 앞선에 버텨서 이 마필이 추임력 발휘가 쉽지 않았다. 이게 만약에 실전으로 만약에 그게 정답이었다라면은 이번 경주는 8번 마필을 좀 더 강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경주를 치고 나면 확신이 들어갈 수 있겠죠. 과연 이 마필이 능력에서 밀렸는지, 아니면은 그렇구나, 앞선이 버텨가지고 추임의 기회를 잡지 못했구나 라고 한 건지, 아니면은 안장이 불안했는지, 모든 정답을 이번 경주 치고 나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4번을 일단은 가장 축으로 인정하긴 합니다만 강공략을 들어가기에는 요 점이 좀 미심쩍었습니다. 자, 물론 4번을 축으로 8번 쪽에 주력 때리면 되겠죠.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고요. 근데 8번이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일단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강공략에 고민한 겁니다. 어쨌든 동안에 강공략 예고는 안 드렸지만 공략의 메리트는 충분한 경주로 보여지고, 저는 노림수는 4번입니다. 광치기. 그리고 우선순위는 당연하게 8번이고요. 여기에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은 9번, 그리고 1번. 6번은 안고 갈 여지가 있을까요? 57.5kg의 7세 마필. 저는 크게 메리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6번 마필은. 그래서 4번 축에 8번이고 그 다음에 9번, 1번 이렇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레이스. 정말 이 경주는 오늘 토요경마 A급 메인이고 하이라이트 경주입니다. 그리고 최고 배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경주로 저는 판단합니다. 11경주. 자, 이 마지막 경주도 저는 노림수가 좀 3두의 마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3두의 마필. 먼저 인기 마필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마이티집 같은 경우는 현재 인기 마필인데, 이 마필은 최근의 경주를 보면은 그게 꾸준한 모습은 아니죠. 직전 같은 경우에도 뭐 생각보다는 걸음이 별로였습니다. 생각보다는 탄력 자체 이렇게 위력적인 걸음은 아니었고, 2월 18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5위권에 그쳤는데, 최예평 마필치고는 종반에 이게 지원 F타임이 14초 6이다? 저는 믿음이 그렇게 크게 가진 않고요. 그리고 외곽의 실버번 한강의 기상. 그나마 이제 이 마필이, 보여준 거로만 놓고 보면은 가장 좋긴 한데,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한강의 기상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달 같은 경주에 이 마필이 황금 넣기, 스프링킹, 이 마필들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당시에 부중이 한강의 기상이 54kg였죠. 스프링킹이 56.5인데 이번에 55.5kg입니다. 오히려 줄어들었죠. 황금 넣기 이때 57이었는데 이번에는 54kg입니다. 그러면은 이 마필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노리는 마필이 3두의 마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2마리가 9번, 10번입니다. 자, 이거 와 정말 인기순위 5위에도 없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들이. 그런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9번 마필이 신인 기수의 기승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자, 이 황금 넣기는 제가 인정하는 서울에서 뛰고 있는 외산마 2등급, 그러니까 외산마 2등급, 국산마 말고요. 외산마 2등급 부분에서는 최강의 마필로 저는 인정합니다. 최강의 마필. 1월 13일이었죠. 이때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는데, 당시에 보면 한강의 기상도 있겠고 여기 탑 퀄리티도 있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의 마필. 탑 퀄리티도 어느 정도 인기를 모르는 마필이고요. 근데 57을 짊어지고도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황금 넣기. 어떻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뛰었던 편성이 울프 플레이라든가 또는 아르고스마이라든가 최근에 상승세의 마필들, 이 마필들과의 경쟁에서 가장 높게 부중을 짊어지고도 준우승을 했던 마필. 그리고 이제 직전에는 2등급에 58kg를 짊어지고 약간 부진했는데, 그래서 이제 1등급의 이 마필이 부중 때문에 점핑존합니다. 그리고 감량을 받았고요. 그래서 1등급 경주에 당당하게 인기순위 꼴찌 마필이 4등을 합니다. 역시나 능력이 있는 마필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본연의 2등급 경주이긴 한데 김성현 교수의 기승을 통해 가지고 현재 감량을 대폭 많이 받았습니다. 4kg를 받았습니다. 감량을. 그래서 54kg 부담 중량. 자, 저는 장거리의 신인 교수이긴 합니다만 이거 54kg의 한급 넘기 능력이라면은 자, 이마피를 저평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판단이 아주 강하게 들고요. 두 번째, 바로 이 스프링킹이 또 하나의 키를 죽이는 마필인데 자, 여러분들 1월 13일 경주를 보시면 말씀을 드렸듯이 이 마필은 임다빈 기수의 기승을 통해 가지고 한강의 기상, 이번에 인기순위 1위 마필입니다. 11번 마필, 이 마필이죠. 이 마필을 이겼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무려 2.5kg를 더 짊어지고도 이겼는데 이번에는 부중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 스프링킹과 마필이 부진했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다? 이해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마필은 그에 따른 특성대로, 각질대로, 특징대로 타줘야지만이 그에 따른 능력평가가 되는 건데 스프링킹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로 보시면은 거의 후미권 전개. 이때도 완벽하게 후미권 전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언제 올라올까? 언제 올라올까? 근데 스프링킹 같은 경우가 그렇게 느린 마필이 아니거든요. 이 마필이 스피드는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순위권에 이렇게 후미권에 출발을 했어도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종반이 경쟁이 되는 이런 마필인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거의 바닥에만 있었다? 글쎄요. 기승기수와의 호흡도 제가 볼 때는 관건이 될 수 있겠고 부중도 관건이 될 수 있겠고 근데 어찌됐든 간에 결론은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보유한 장점의 말머리가 안 됐다. 그런 걸음을 보이지 못했다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스프링킹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마필의 능력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겁니다. 능력. 지난해 이마필이 11월 달에 2등급에서 우승을 했을 때 이때 당시에 상대 마필 한번 볼까요? 니월마가 준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니월마 이번 주에 1등급에 나오는 마필 원더풀 키티 이번 주에 대상 경주 나옵니다. 암말 대상 경주 라온포레스트 암말 대상 경기 나오는 마필 그리고 울프 플레이 최근에 이 마필은 2등급에서 연승한 다음에 1등급 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과의 경쟁에서 이미 다 제치고 우승을 했던 마필이 바로 이 스프링킹 마필입니다. 자, 물론 이제 당시는 6세의 11월 달이었고 이제는 7월 달에 7세의 마필이 이제 봄이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 5개월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하향세가 아닐까? 근데 저는 이거를 하향세로 결부짓기에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가 너무너무 이 마필의 특징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결론은 세게 본다 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11경주는 제가 3대 마필을 강하게 누리긴 합니다만 일단은 키를 주는 마필은 두 마리입니다. 황금 넣기, 스프링킹 이 마필들이 저는 저평가를 받는 이유를 도저히 모르겠고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1호 경마 마지막 경주였죠. 이때 당시에 제가 A급을 적중을 했을 때 노렸던 마필이 원더풀이 거였습니다. 저는 이 마필을 5뒤에 첫 번째로 잡았던 마필이고요. 첫 번째. 근데 이 마필이 인기순위 끝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저는 제가 분석한 거에 대해서 마필의 능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 마필의 능력을 믿었었고요. 그래서 11경주의 믿음은 어떤 마필이냐? 9번, 10번. 저는 노립니다. 이 마필들이 상대 마필이 모였을 때 능력도 세고 부중도 좋고 여러모로 여건이 좋다. 필히 주목할 마필. 두 마리를 일단은 저는 무조건 강하게 누리겠고 충마의 고민은 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충마의 고민이 좀 필요 없는 게 뭐냐면 배당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복조로 복순식 조합 3뒤의 마필을 조화로 들어가도 이거는 메리트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11경주 A급 메인의 하이라이트 상세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있게. 오늘 최고 배당 예측이 되고요. 마지막 경주 자 이렇게 저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토요일 경마 예상을 모두 마치고요. 항상 여러분들 뭐 쇼츠도 여러분들 많은 성원해 주시고 계시고 예상 방송 역시 여러분들 많은 성원에 정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잘하면 이제 1900분이 구독해 주실 것 같은데 한 번쯤 여러분들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소소한 관심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힘이 되고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구독, 좋아요 또는 클릭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1호 경마에 또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경주가 많이 있는데
현재 저는 분석을 대략적으로 끝났고요. 마지막 최종 단계까지 분석을 다시 한번 한 다음에 또 방송에서 여러분께 알찬 내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방송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